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제 밀리의 서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여유롭게 자료를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이 친구는 두 번째 도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22년 11월 이때 완전히 공모주가 침체기였는데 이 당시에 상장을 한번 추진을 했다가 결국에 철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 구조를 보자면 구주 매출 18.93%가 존재했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가 FI, 재무적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500억 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2059억 원, 유통 물량 34.83%, 유통가는 금액은 상단 기준 약 717억 원. 여기에 공모가는 23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했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모주 시장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뭐 하나 마음에 쏙 드는 조건들이 없잖아요. 비교적 무겁고 실적도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은데 미래 추정치를 끌어다 썼고 결국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한 공모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요 예측을 거쳐서 철회를 결정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측면들이 좋아지긴 했어요. 우선은 구주 매출을 없앴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도 조금 낮아졌고요. 공모 물량도 줄이면서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 345억 원, 시가총액은 1866억 원으로 2천억 원 밑으로 떨어졌고 또 유통 물량도 25.07%로 20%대까지 내려간 데다가 유통가는 금액을 계산하면 상단 기준 468억 원, 그리고 22년 흑자 전환에 이어서 23년에도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는 23년 반기 연한산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대폭 개선이 됐다라는 거, 비교적 무난한 조건이 됐어요 이제. 우선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하시고 제가 기업 내용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업 내용부터 정리하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쭉 이어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구독형 독서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이죠. 월 9,900원으로 전자책 도서 콘텐츠를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9,900원이면 사실 종이책 한 권 값도 채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시장의 경쟁사로는 교보샘, 리디셀렉트, 예스24 북클럽, 현재는 크레마 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경쟁사로 꼽히는데 점유율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밀리의 서재가 2023년 7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점유율이 62.9%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밀리의 서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살펴보면 우선은 보유 도서 수가요 15만 권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많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보유수, 1개월 신간 보유수 모든 측면에서 숫자로 압살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3년 6월 기준 실구독자는 약 59.9만 명, 60만 명 가까이를 기록했대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누적 회원 수와 실구독자 수가 같이 증가했다. 그러면 유료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밀리의 서재의 성장 히스토리를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보자면 17년 10월에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 CF에서 이병헌 씨, 변요한 씨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마케팅을 강행을 했고 이때 구독자가 11만 3천 명까지 고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에는 또 조정석 씨를 모델로 쓰면서 이때 가입자가 29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22년 2월부터는요. KT의 5G 번들링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가입자가 또 한 번 고성장을 합니다. KT 번들링이 뭐냐면요. KT통신사의 특정 고가 요금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밀리의 서재 구독 권한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대요. 즉, 통신 요금제에 밀리의 서재 서비스 이용권을 결합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번들링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KT 고객들이 밀리의 서재 구독자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현재는 또 티빙, 밀리초이스라는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티빙 이용권, 밀리의 서재 정기 구독권, 데이터 무제한, 가족 결합 최대 50% 할인 이라는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밀리의 서재 구독자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KT의 지원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밀리의 서재가요, 2021년 9월에 KT의 음원 계열사인 지니뮤직에 인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게는 KT가 왕 할아버지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KT를 등에 업고 한 단계 성장한 것 플러스 22년부터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진출을 하면서 기업 고객까지도 확보, 또다시 또 구독자를 늘리는 데 큰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전자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게끔 기업 도서관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밀리의 서재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이렇게 레퍼런스 영향력이 좀 큰 대기업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 기업 도서관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향후의 타겟으로 삼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도서관까지 B2C에서 B2B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 단계 또 성장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구독자 수가 꾸준히 성장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회사에 어떤 추가 성장 포인트들이 있겠느냐? 첫째, 독서 중심에서 참여형 출간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5월에 이미 출간 플랫폼인 밀리로드라는 것을 런칭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원고를 집필해서 작품을 공개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밀리의 서재 회원들이 읽고 투표를 통해서 추천을 할 수 있게 해놔서 투표를 많이 받은 작품은 밀리 오리지널 콘텐츠로 정식 연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밀리의 서재는 오리지널 작품의 IP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흥행 작품은 또 종이책으로도 출간할 예정이고, 그러면 종이책의 IP도 밀리의 서재가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또 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IP를 기반으로 원소스 멀티유즈 영역을 막 확장해 나가듯이 밀리의 서재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르 전문 플랫폼을 새로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작은 로맨스 장르가 될 것 같아요. 웹소설 시장도 여성향 로맨스 장르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국내 탑 100 작가들 중에 38명과 이미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KT그룹과의 시너지. 이미 요금제 번들링을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기도 한데, 그 외에 콘텐츠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고 해요. KT의 미디어 사업은 IP, 영상화, 온라인 플랫폼, TV 채널, 이렇게 완전한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밀리의 IP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밀리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은 지니뮤직과 협업을 통해서 오디오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돈과 나와 일이라는 오디오북은 KT의 AI 보이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나운서 목소리로 또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협업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부분, 요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실적을 보면 22년 전체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23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19.07%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KT를 통한 B2BC 매출과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B2B 매출이 확대된 데다가 대규모 TV CF에 썼던 광고 선전비를 확 줄이면서 22년부터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추진할 때는요, 사실 2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만 확인한 상태라서 조금 불안정하다고 봤었는데, 확실히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고 상장을 추진하는 거라 요것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미스터블루와 예스24를 선정을 합니다. 미스터블루는 웹툰, 웹소설,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웹툰과 웹소설 공급사고, 예스24는 전자책뿐 아니라 서적, 음반, DVD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두 회사의 PER 편차가 조금 심해요. 미스터블루는 단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의 PER이 17.74배, 예스24는 43.36배.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파악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두 개 회사밖에 없는데 편차가 워낙 크니까. 아무튼 이 둘의 평균은 30.55배가 나왔습니다. 밀리의 서재 23년 반기순이익을 연환산한 103억 원에 적용 PER 30.5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은 3,133억 원을 계산을 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7,193원을 산출을 한 겁니다. 할인율은 46.23%에서 38.16%를 적용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적정 PER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상장되어 있는 전자책 업체가 마땅히 없어서 밸류를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쭉 정리해봤으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수요 예측 결과 같이 확인을 해보죠. 경쟁률은 619.24대 1을 기록합니다. 1915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자, 그러면 제도가 변경된 이후의 친구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는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근데 경쟁률은 가장 낮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700대 1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00대 1을 넘어가면 확실히 높고 600대 1 정도면 그래도 높은 편,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청약에 참여를 할 때 아무리 뭐 한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많이 받는 게 내키지 않으면 풀청약까지 다 지르지는 않고 적당히만 참여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다면 기관의 최고 한도 대비 기관별 평균 참여 금액이 몇 퍼센트 수준인지를 따져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밀리의 서재는 32%, IMT는 42%,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36%, 빅토리 콘텐츠는 53%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텐츠는 참여 건수가 가장 낮기는 했지만 참여한 기관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많은 수량씩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3개 종목의 한도 대비 참여의 적극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IMT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인스웨이브, 그 다음 밀리의 서재 순서다. 요렇게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3,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66%로 거의 다였다. 근데 초과 비율은 38.62%로 아주 높진 않았어요. 어제 IMT는 초과 비율이 90%를 넘었었죠. 그에 비하면 기관들이 밀리의 서재는 상단을 초과한 가격에는 조금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23,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4.54%, 수량 기준 5.77%, 좀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확약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약까지 걸기에는 장기로 볼 때 이 회사 주가에 좀 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보통에서 좀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공모가가 2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34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866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9월 27일 단독 상장 일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라서 시장이 조금 조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성과에 영향을 주려나 모르겠네요. 자, 우선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25.07%로 좋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6.58%면 높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68억 원 정도의 규모. 어제 IMT랑 크게 차이 없는 비슷한 수준인 거죠.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그냥 기타 주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액 개인 주주들이 될 것 같고요. 투자 단가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 종목 유통 가능 물량이 20%대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발적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준 덕분입니다. 원래 몇몇 FI들은 심지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주식을 팔고자 했었잖아요. 작년에 추진을 할 때. 근데 구주 매출도 포기하고 상장일의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준 거죠. 그만큼 상장을 이번에는 꼭 성공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체크를 해보니까 VC들의 1개월 의무보유 물량은 15.07% 정도가 되고요. 2개월 의무보유는 5.33%, 3개월 의무보유가 13.42%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이 좀 짧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래서 1개월 뒤부터는 당장의 물량이 출회될 위험이 꽤 크고 3개월 뒤에는 유통 물량이 전체의 60%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로 접근을 한다면 유통 물량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는 거 빠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장 이후에 수급이 잘 안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상장 당일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네요. 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500원, 1,500원, 5,000원, 6,250원, 1,2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엑시트할 가능성은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31만 주 가량이 있습니다. 3.83%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행사 가격이 1,500원, 3,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행사될 확률이 매우 높겠고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유통 가능 금액 400억 원대라고 하면 어제 IMT를 살펴볼 때 얘기했듯이 수급이 붙어주면 소화가 안 될 정도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보통은 다 수익 구간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밀리의 서재처럼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이상이었던 종목들, 마녀공장이나 센즈랩, 3기 EV 다 따상까지도 또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메리트가 있어서 수급만 잘 붙는다면야 날아갈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밀리의 서재에 수급이 이 정도로 붙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독서 플랫폼이라는 사업 영역 자체가 아무래도 섹터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고 굵직한 섹터 대비해서는 힘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재수하는 종목이고 VC들의 오버행 이슈가 존재하면서 섹터 매력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수급은 그냥 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밀리의 서재 반기 연한산 순이익은 103억 원이고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866억 원을 요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PER은 18.1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스터블루의 16.02배에 비해서는 이미 높지만 예스24의 45.30배에 비해서는 한참 낮습니다. 근데 예스24의 PER이 이렇게 매우 높은 건 실적이 급감한 영향도 있거든요. 주가 하락에 비해서 실적이 더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높은 PER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막 믿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체의 평균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라고 하니까 현재 PER 18.12배에 비해서 약 40%에서 60%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대충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확인하고 예상 균등 수량만 대충 잡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에 37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가 되겠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부과됩니다. 계좌는 당일 만들고 바로 참여가 가능하긴 해요. 비대면과 은행 연계에 한해서. 자, 온라인 청약 시에 미래에셋은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다면 3만 6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4억 1,400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좀 넉넉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1만 5천 원 준비하셔야겠죠. 미래에셋에서 최근에 주관했던 종목들의 참여 건수를 보시면 필에너지가 50건을 넘겼고 모니터랩과 트루에는 20만 건대를 기록했었어요.
저 기본적으로 계좌가 많고 참여도도 꽤 높은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마감한 인스웨이브를 떠올려 보면 좀 할만한 것 같은 공모주인데도 불구하고 10만 건이 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도 생각보다는 참여도가 많이 높진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은 20만 건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94주, 추첨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IMT와 밀리의 서재 이 두 종목은 수요 예측까지 같이 확인을 해본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삭과 레뷰코퍼레이션의 결과가 둘 다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때 싹 비교를 해서 비례 비중을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둘 것인지 본인에게 맞게 최종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말 많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차분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슈퍼위크를 맞이하기 전에 에너지를 풀 충전 가득가득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활기차게 만나요. 안녕.